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앞에서 진행하였던 디자인을 가지고 레이저 커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커팅하는 과정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즉 장비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예정입니다. 제가 앞에 이제 칼리그라피를 이용을 해서 이제 디자인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투명 아크릴을 이용을 해서 내가 디자인한 이미지를 레이저 커터로 마킹과 커팅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한 과정을 이제 오늘 진행을 할 거고요. 장비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제 2번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이제 구글을 이용을 해서 한번 이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 2번에 스타벅스 로고를 활용을 해서 이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스타벅스라고 치고 이미지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스타벅스 로고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이 세 번째 있는 로고를 클릭을 해서 오른쪽 버튼을 누른 후에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눌러서 저장을 해줍니다. 이것도 바탕화면에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스타벅스 로고가 있어서 스타벅스 1이라고 저장을 하고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 예제 2번과 같이 이런 똑같은 모양의 이제 스타벅스를 제가 다운을 받았고요. 스타벅스 1번을 보시면은 이렇게 뭐 초록색과 검정색 이렇게 아주 이제 화질이 좋은 선명한 이 이미지를 다운을 받았고요. 일러스트로 작업을 하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이미지 화질이 좋은 것들을 불러와야지만 이미지를 이 벡터화 시켰을 때 아주 선명하게 아주 예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미지들은 이제 흑백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컬러들이 서로 다 잘 분리되어 있는 것들 위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것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도비 일러스트를 클릭을 해줍니다. 어도비 일러스트를 실행을 해주시고요. 여기 새로 만들기에서 저희는 이제 A4 용지 사이즈 정도를 지정을 해줄 거고요. 폭은 210에서 높이 297mm로 지정을 해주시면 A4 용지 정도의 사이즈로 이 캔버스가 이제 설정이 되게 되고요. 이 색상 모드도 뭐 CMYK가 아닌 RGB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만들기를 눌러주게 되면 A4 용지 사이즈에 맞는 캔버스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파일에서 가져오기, 그 다음에 아까 바탕화면에다 저장을 했거든요. 그럼 바탕화면을 클릭을 한 후에 이렇게 스타벅스 1번이라고 저장을 했었습니다. 스타벅스 1번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불러오시면 마우스에서 이렇게 그림이 따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아무 바탕이나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스타벅스 로고가 이렇게 딸려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일러스트에서 이 화면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마우스로 이 이미지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 이렇게 X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직 이미지가 이 캔버스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포함시켜주는 작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여기 오른편에 보시면은 빠른 작업이라고 해서 뭐 포함, 몸본 편집, 뭐 마스크, 뭐 여러 가지 이 명령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포함을 눌러서 불러온 이미지를 이 캔버스에 이제 포함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 이미지를 레이저 커팅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이제 흑색과 백색 그리고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대부분 구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초록색에 흰색에 뭐 검정색에 뭐 여러 가지 색깔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자른다든지 뭐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수정할 수 있는 벡터 상태로 변형을 시키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이미지가 클릭이 된 상태에서 아까 빠른 작업에서 이 이미지 추적을 눌러서 여기서 흑백 로고를 눌러줍니다. 흑백 로고를 눌러주게 되면 지금 이 스타벅스 이미지는 서로 이제 초록색, 흰색, 초록색, 흰색, 뭐 검정색 이런 식으로 색깔 분할이 이제 명확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흑백 로고를 눌러주게 되면
아주 깨끗하게, 여기 보시면은 거의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흑색깔로 변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흑색깔로 변형이 되었지만 벡터의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진행을 해줄 작업은 여기 맨 밑에 보시면 확장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이 이미지를 이제 벡터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이전에는 컨트롤 Z를 눌러보시면은 이전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전 단계에서는 보면은 이 라인 자체가 지금 아직 이미지이기 때문에 별 표시가 안 나는데, 확장을 누르는 순간 지금 이렇게 아주 얇게 파란 색깔로 이제 이미지가 서로 분할된 느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현재 벡터화는 되었지만 이 덩어리들이 함께 묶여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이 하얀 색깔, 이 흰 색깔을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 흰 색깔을 이제 작업에서 제거를 해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그룹 풀기, 아니면은 여기 오른쪽 창에 있는 빠른 작업에서 그룹 풀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그룹 풀기를 하시면 안 되고 꼭 이 이미지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그룹 풀기를 진행을 해주면 되는데요. 그룹 풀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그룹 풀기를 누르게 되면 이 하얀색은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고요. 여기 안에 있던 흰색도 이렇게 분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을 따라서 모든 이 이미지들이 다 색깔별로 다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리가 된 이미지들은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고요. 여기 바탕도 지워주시면 되고요. 이 스타벅스 글자들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지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흰 색깔은 이제 크게 상관은 없어서 그냥 놔두셔도 무방하거든요. 무방한데 난 조금 더 좀 정확하게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흰 색깔을 제대로 지워주시면은 조금 더 작업을 하기가 편하겠죠. 요런 이제 Alt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사용을 해도 되지만 굳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 개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지워주시면은 그냥 스타벅스 로고만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고요. 마우스 커서를 전체 선택한 다음에 이제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나오는데, 이 화살표 표시가 이미지를 확대 축소를 가능하게끔 만드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마우스를 이제 여기저기 움직이게 되면 이 스타벅스 로고가 찌그러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작업을 했을 때 안 예쁠 수가 있으니까 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 모서리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화살표 표시가 나면 이렇게 확대 또는 축소를 하게 되면 비율이 좋게끔 확대 축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예제 1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정색은 이제 스타벅스 로고가 마킹이 되는 부분이 될 거고요. 빨간색은 이제 커팅이 될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레이저 커팅을 진행을 했을 때 잘리지는 않고 이제 마킹만 하게 되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즈보다 큰 원형을 한번 만들어 줄 거고요. 우선 서로 이 개체들이 이제 다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전체 선택을 해서 여기 빠른 작업에서 그룹 또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그룹을 지정해서 이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직사각형 도구, 사각형 도구를 꾹 눌러보시면 사각형뿐만 아니라 원형, 다각형, 별 모양 여러 가지 이런 도구들이 나오게 되는데, 원형을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원형을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 자체가 이제 검정색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출력을 하게 되면 이제 레이저 커팅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왼쪽 편에 보시면은 7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7을 더블 클릭해서 이제 빨간색으로 바꿔줘서 서로 이렇게 반전을 시키거나, 이렇게 빨간색으로 255로 만들어 준 다음에 이 색깔을 이런 식으로 반전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지금 검정색으로 지금 반전된 부분이 색상을 아예 없애고 싶다면 여기 보시면은 없음, 밑에 보시면 없음이라고 있거든요. 이 없음이
지금 위에 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제 없음을 눌러주게 되면 안에 이제 검정색 배경이 없는 빨간 원이 완성이 됐고요. 만약에 빨간색 선을 없애고 싶으면 이 선을 클릭을 한 후에 여기 밑에 있는 없음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선에 그 윤곽은 있지만 이제 색깔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레이저 커팅을 진행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레이저 커팅은 꼭 색깔로만 구분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 부분에서 꼭 R값을 255로 설정을 해주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레이저 커터도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총 한 8가지 정도의 색깔로 나눌 수 있는데 꼭 이 빨간색만이 커팅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파란 색깔 R값은 0으로 만들어주고 이 RGB 중에서 R은 레드 값이고 G는 그린, 그 다음에 B는 블루거든요. 이 블루 값을 255로 지정을 해줘도 얘는 커팅이 됩니다. 거의 이제 뭐 검정색은 무조건 마킹이라고 보면 되고 뭐 이런 파란색이나 아니면 빨간색은 대부분 커팅이라고 인식을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이 둘 중에서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이 둘 중에 하나의 색깔을 써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 2개의 객체를 드래그를 해서 2개를 지정을 해주고 여기 오른편에 보시면 이제 정렬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이 정렬 도구에서 뭐 가로 가운데 정렬, 세로 가운데 정렬을 눌러서 이렇게 서로 정렬을 시켜주시면 파란 선을 따라서 커팅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마킹이 되는 부분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저는 선을 하나 더 그려줄 건데 이 선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오브젝트에서 패스, 그 다음에 패스 이동을 눌러주게 되면 내가 선택한 이 원형에서의 이동할 수 있는 선이 하나 더 추가가 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선을 하나 추가를 해두고 이 하나의 선은 레드 값만 255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고요. 제가 왜 이제 검정색과 파란색과 이제 빨간색을 지정을 했는지를 레이저 커터를 하는 부분에서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저희 센터에서 활용하는 이제 레이저 커터의 그 UCP라는 소프트웨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각각 색깔마다 파워 값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얘는 커팅을 하는 게 아니라 레이저가 지나는 가되 자르지 않는 파워 값을 준다든지 빨간색은 무조건 이제 커팅을 할 수 있게끔 파워 값과 이제 속도 값을 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라 예제 1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이렇게 획을 이제 0.01이나 1포인트로 꼭 바꿔주셔야지 나중에 레이저 커팅을 하실 때 커팅이 잘 된다라는 점 꼭 유의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포인트가 뭐 1포인트나 뭐 2포인트로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작업한 파일을 넘겼을 때 그 소프트웨어에서 이 커팅에 대한 색깔을 인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0.01이나 0.1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캔버스 자체가 이제 A4 용지 크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이즈라면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줄여서 10cm 조금 안 되게 99로 했는데 아니면 그냥 딱 100으로 입력을 해서 지정을 해줘도 되고요. 이렇게 10cm 정도 되는 이 스타벅스 로고를 한번 완성을 해봤고요. 이 완성된 로고는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한번 실질적으로 커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 윗 상단에 보시면 파일이라는 이 창이 있고요. 이 파일을 클릭을 해서 인쇄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인쇄 옵션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프린터를 확인을 해주시고 이 VLS 6.60 이 레이저 커터 장비명이 맞다면 인쇄 버튼을 눌러서 스타벅스 로고 파일을 이제 UCP 레이저 커터 소프트웨어로 넘겨줍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스타벅스 로고가 이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아까 빨간색, 파란색, 그 다음에 이제 검정색을 지정해줬던 색깔들이 전부 다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능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커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설정이라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요. 여기 오른편 맨 하단에 보시면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설정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3mm짜리 아크릴을 커팅을 할 거기 때문에 왼쪽 탭에 재료 데이터베이스를 클릭을 해주고요. 여기서 폴리머,
그 다음에 아크릴, 캐스트 아크릴, 그 다음에 아크릴을 클릭을 해준 후 재료 두께는 3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적용을 누르게 되면 이 수동 제어에서 이 적색깔, 이 빨간색 부분이 10으로 바뀌어 있고요. 흑색깔은 출력이 20에 속도가 100이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Z축이 꺼져 있는 상태인데 Z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무거나 하나 클릭을 해주시고 이 Z축을 켜짐으로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설정을 눌러주시면 Z축이 이제 변경이 되게 되고요. 뭐 적용까지 눌러주시면은 더 좋고요. 이렇게 적용이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꼭 이제 3mm가 아니라 뭐 5mm일 수도 있고 재료가 다른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이 재료 데이터베이스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에서 보시면 나는 뭐 나무로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천연, 그 다음에 목재에서 뭐 MDF나 아니면은 좀 더 단단한 나무, 단풍나무, 뭐 벚나무, 호두나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 나무의 재질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요. 약한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발사나무를 선택을 해서 재료 두께를 입력을 해주면 뭐 2T 정도 되는 발사나무 적용시켜주고 수동 제어에 가보시면 적색깔이 아까는 뭐 100에 10이었다면 지금은 100에 47로 변경이 되어 있고 Z축도 재료 데이터베이스에서 2라고 입력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수동 제어에서도 Z축이 2라고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센터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금속이 커팅은 되지는 않지만 금속을 마킹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Z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동으로 설정을 많이 해주거든요. 일단은 두께를 제가 대략 입력을 해줄게요. 한 3이라고 입력을 하고 수동 제어에 가면 여기서 이제 Z축을 끄기를 눌러버리면 이렇게 Z축이 꺼진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이제 마킹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재료 데이터베이스를 봤을 때 뭐 유리라든지 뭐 대부분은 거의 뭐 마킹 위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이 같은 것, 마트지 같은 그런 좀 두꺼운 종이라든지 뭐 마분지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뭐 이런 복사용지, 뭐 A4 용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커팅은 가능하고요. 이런 복사용지를 선택을 했을 때 한 0.5mm라고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수동 제어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커팅은 출력 100에 뭐 속도는 100 이런 식으로 출력이 이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재료에 맞게끔 재료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재료를 설정해 주신 후에 재료 두께를 꼭 입력을 해 주시고 마지막 확인 작업으로 수동 제어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제대로 된 커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아크릴 3T를 바로 커팅을 할 거기 때문에 아크릴을 누른 상태에서 3, 그 다음에 적용, 그리고 수동 제어에서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주고 지금 Z축이 꺼져 있으니까 클릭해서 Z축을 켜주고요. 적용시켜주고 확인을 눌러주고요. 그럼 설정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3으로 바뀌어 있고 이렇게 출력값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점검이 다 됐다면 확인을 눌러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스타벅스 로고가 중앙에 아무 때나 와 있는데 재료를 옆으로 옮겨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옆으로 이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오른편에 보시면 재배치 보기, 이게 이제 무브 툴인데 여기 선에 이 점선에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이 메뉴바를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뭐 맨 첫 번째는 이제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확대 축소가 나오는데 말 그대로 이미지를 확대 축소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이 초점 보기는 클릭을 했을 때 레이저 포인트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어디까지 오는지, 뭐 재료를 넘어가는지, 아니면은 뚫린 재료에서 뭐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지를 확인을 할 때 주로 많이 쓰고요. 거의 약간 대각선으로 찍어서 많이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동하는 지점. 이제 수동으로 이동하고 싶으시면 이제 여기서 입력창을 이용해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얘는 이제 중복보기라고 해서 복사 기능을 말하는 건데요. 이 이미지를 한 윗줄에 3개, 뭐 밑에 줄에 4개,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다면 3의 Y축 4개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적용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타벅스 로고를, 똑같은 로고를 중복적으로 출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측 보기는 이 스타벅스 로고의 소요 시간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기능인데요. 예측 보기를 눌러주면 밑에 이제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 시작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스타벅스가 이제 한 48분 51초 정도 걸려서 이제 출력물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한 개로 바꿔주고, 제가 앞쪽에서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이 이제 커팅이 되는 색상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청색깔이 뭐 레스터 벡터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적색깔이 출력이 100%고 속도가 10%예요. 이 청색깔은 출력이 8.7%고 24%로 되어 있는데, 얘가 똑같이 100% 10%면은 얘는 잘리게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출력이 낮고 속도가 높으면 얘는 이제 잘리는 설정이 아니라 레이저가 이제 지나가는 설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커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 흑색으로 설정된 부분은 이제 레이저가 전체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가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설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청색은 이 내가 만든 이 라인을 따라서 레이저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마킹이라고 하더라도 흑색깔과 이제 청색깔이 서로 기능이 다른 점이, 이 청색깔은 이제 라인을 따라서, 왜냐면 원래는 커팅 기능이었기 때문에 이 라인을 따라서 레이저가 움직이게 되고요. 검정색은 원래 이제 마킹이었기 때문에 레이저가 가로로 이제 계속 움직이면서 하나하나씩 깎아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레이저 커터 장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 이렇게 전부 다 완성이 되었다면 이 제 배치 보기를 통해서 이 재료는 맨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시면 이 빨간 라인에 맞춰서, 내가 마지막으로 만든 라인에 맞춰서 이제 설정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밀어도 그 이상은 안 넘어간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되고요. 굳이 이렇게 뭐 떨어뜨려서 작업할 필요 없이 원래 이제 작업할 때 한 1mm 정도는 작업 공간을 두고 얘가 이제 작업 시작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왼쪽으로 뭐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밀어주게 되었고 다 완성이 되었다면 여기 빨간 버튼을 눌러서 작업을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스타벅스 로고를 한번 지금 이 설정 값으로, 이 적색은 속도 10에 출력 100%, 이 값으로 진행을 해보고요. 이 청색은 출력 8.7%에 속도 24, 잘리는지 안 잘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흑색은 출력 20에 속도 100, 속도 100%는 이제 헤드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세 개의 색깔이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한번 눈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커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 버튼을 눌러 이 레이저 커터를 활성화 시켜줍니다. 네, 지금까지 레이저 커팅 장비 소프트웨어와 레이저 커터 장비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쉬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강의였던 것 같은데요. 이런 UCP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들도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꼭 다운을 받으셔서 한번 레이저 커터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이제 저희 센터에 왔을 때 장비를 조금 더 쉽게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봐요.